여러분, 혹시 최근 뉴스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라는 말을 자주 접하셨나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혹시 내 자산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25년 현재 세계 경제는 거대한 파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글로벌 GDP 성장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3%로 둔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의 안정과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 미래와 희망 TV에서는 지금 이 순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원인을 파헤치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복잡하게만 보이던 경제 흐름을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의 세 가지 핵심 원인. 먼저, 글로벌 경제 둔화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무역 장벽의 증가입니다. 최근 몇 년간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 흐름이 곳곳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전 세계 무역 성장을 1.8%까지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3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에도 10%에서 20%의 관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5%의 관세 위협이 15%로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 중 무역 협상의 향방과 더불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긴장감은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고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들고 있습니다.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망설이게 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워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흥시장의 취약성입니다. 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등 무역 의존도가 높은 신흥시장 국가들은 수출 감소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률이 2024년 5%에서 2025년 4.5%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던 엔진 중 하나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글로벌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둔화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GDP의 7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글로벌 경제의 파도가 우리에게는 더욱 거대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영향은 바로 성장률 하락입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한국 GDP 성장률을 1.6%로 예측했지만 이는 정부의 재정 정책과 반도체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반면 KDI는 더 비관적으로 0.8%를, OECD는 1.0%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이는 글로벌 평균 성장률인 2.3%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향은 산업 전반의 타격입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같은 주력 수출 품목들이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DI에 따르면 2025년 수출 증가율은 2.1%로 2024년의 6.8%에 비해 크게 둔화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와 수익 감소를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고용과 소비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경제가 둔화되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OECD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투자 지연을 불러와 2025년 고용 증가율을 0.5%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로 인해 불안해진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게 되어 내수 경제 회복이 더욱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무역 긴장은 환율 변동성을 높여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즉 원화 약세를 초래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는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우리 물가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3위기를 기회로 한국 경제의 도전과 희망.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국내 수요를 자극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AI, 반도체,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과 현대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KDI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계속된다면 2026년에는 성장률이 1.6%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은행 역시 신흥시장 국가들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회복이 가능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0.8%에서 1.8% 사이의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입니다. 마지막 전략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시민 주도형 미래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공허한 메시지 대신 국민 각자가 불안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삶의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을 세 개의 축인 지식 습득, 기술 개발, 사회 기여로 나누어 스스로 성장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미래 기술 학습에 투자하고 주말의 일정 시간을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 할애하며 자산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투자하는 등 개인의 노력이 모여 거대한 사회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 혁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지혜로운 소비와 투자 결정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오히려 더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복잡하게만 느껴지던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희망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 미래와 희망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